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안녕하십니까. 김영태 행복한 교육세상입니다. 청소년은 우리의 미래라는 말을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녀야 하는 나이이지만 부모의 이혼, 가정폭력, 성적부진, 부적응, 왕따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학교를 떠나서 가정에서 길거리로 내몰린 이른바 학교 밖 청소년들이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36만 명에 이른다고 합니다. 하루 200명꼴로 연간 6만에서 7만 명 정도의 청소년들이 학교를 떠나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가운데 26만 명 정도는 정확한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소재불명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생계와 용돈 마련을 위해서 폭력이나 절도 또는 성매매 등 각종 범죄에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 또 성인들의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경찰은 특히 최근 들어서 학교 밖 청소년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점점 강도, 절도, 살인 등 강력범죄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직 판단력이 부족하고 이런저런 유혹에 쉽게 흔들리다 보니 일부 학교 밖 청소년들의 위법, 탈법, 일탈 행위도 급증하고 있어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중한 청소년들이 범죄의 수렁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좀 더 이 아이들을 따뜻하게 대하고 그리고 힘껏 지원할 수 있는 종합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집중 인터뷰 사랑방 손님으로 이런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미래의 꿈과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 예스센터에 근무하시는 선생님과 학생을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을 위해서 짧게 본인 소개부터 좀 해주실까요? 우리 이정진 센터장님부터.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법무부 산하 한국소년보호회 예센터의 센터장 이정진입니다. 네, 우리 다음 이현진 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엄마의 마음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획 및 대외 협력을 맡고 있는 이현진입니다. 네, 그리고 어렵게 나와주신 우리 혁수 학생. 안녕하십니까. 저는 올해 예스센터에 입학해서 고졸 검정고시를 합격하고 대입 수시 전형을 합격한 김혁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관련 영상을 보고 본격적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스센터가 경기도 화성에 있는 기숙형 대안학교로 알고 있는데 그 이 프로그램을 보시는 시청자들을 위해서 그 예스센터가 어떤 교육기관인지 우리 센터장님이 먼저 설명해 주실까요? 네. 우선 나중에 또 설명이 나오겠지만은 지금 네. 간단히 말씀드린다면은 학교 밖 청소년들 특히 네. 불우한 그 환경 속에서 학교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그 친구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은 가정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우리 학교 문제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런 학생들에게 좀 더 나은 사회 안정적인 그런 사회 진출을 돕기 위해서 법무부와 네. 그다음에 재단법인 한국소년보호협회가 배가 같이 네. 예스센터라는 것을 작년 쉽게 말하면 2014년 12월 17일 날 처음으로 오픈하게 거의 이제 되었습니다. 1년이 다 돼가네요. 그렇죠. 거의 네. 1년이 이제 예. 다 돼가죠. 네. 그래서 저희들 처음에 정원은 60명이었는데 네.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현재는 26명 정도의 학생들이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26명. 네. 저희들 그 1년도 되지 않았지만은 네. 현재 7명의 학생들이 취업해 있고 또 오늘 같은 경우 함께 나왔던 우리 혁수군 같은 경우는 저희 센터에서 8월 달에 검정고시도 합격을 했고 네. 또 대학 수시 입학도 네. 한 그런 학생이고 지금 남아있는 학생들은 여러 과에서 자기네들의 소중한 꿈을 키워가느라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그러한 곳이 저희 예스센터입니다. 네. 저도 지난 9월에 한번 가봤어요. 그죠? 그러셨죠. 예. 그러고 또 이 방송 준비하면서 보내주신 또 자료나 영상이나 사진을 보면서 야, 참 대단하다. 그리고 정말 그 최신식 시설, 최고의 시설이더라고요. 보통 대안학교들이 굉장히 열악한데 정말 깨끗한 환경에 또 그렇죠, 혁수 학생? 네. 거기 근데 이제 특히 저는 보면서 지난번 가보기도 했고 또 이 자료 준비하면서 좀 인상적이었던 게요. 식당 벽에 써 있는 문구였어요. 예. 사랑이 있는 곳, 자유로움 속에서 기술을 익히고 취업문이 열리네. 나에게 양식을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행복한 삶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그게 식당의 벽에 붙어 있지 않았어요? 네, 저희 그 네. 벽에 네. 붙어 있고 네. 또 우리 위원님께서 네. 오신 이후에 네. 정문에 들어오면 큰 예쁜 그 뭐 돌비에도 새긴 모양이에요. 돌에다가도 네. 그 지금 요 문장을 이렇게 새겼는데 요거는 저희 이사장님의 네. 저희 예센터에 대한 건학 이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그래서 네. 자유가 있고 사랑이 있고 네. 그리고 아이들에게 편안한 말로 하면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그리고 네. 가르쳐주는 네. 그러한 속에서 아이들이 기술을 익히면은 언젠가는 우리 친구들이 이 사회에 나가서 행복한 삶으로 보답할 수 있다는 그런 교훈 같은 그런 이야기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구절입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그렇게 또 하고 싶은 또 기술을 배우고 또 혁수 학생처럼 뭐 저녁에는 또 원하면 공부도 할 수 있고. 네, 그러면 조금 더 그 자세히 이제 살펴보죠. 그 위기 청소년과 학교 밖 청소년들을 둔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또 학생들이 이 방송에 오늘 방송 특히 관심 있게 보실 것 같은데요. 이 예스센터의 현재 교육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우리 팀장님이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지금 현재 예스센터의 교육 과정은 그 4개 학과의 과정과 추가로 커피 바리스타과가 증설할 예정에 있습니다. 예. 그 4개의 학과는 네. IT학과, 그리고 골프 매니지먼트학과, 용접과 자동차 정비과가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조금 더 세분화돼서 좀 부연 설명을 드리자 그러면 IT는 저희 청소년들이 네. 보편적으로 이제 한두 가지의 게임 정도는 좋아할 거예요. 네. 게임에 상당히 친숙하고 또 현재 IT의 게임 업계 산업 규모가 상당히 크고 네. 앞으로의 비전 제시도 할 수 있어서 저희 학생들이 유니티 3D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직접 자기가 시나리오 작업을 해서 게임을 만드는 그런 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개의 네네. 학과가 있는 셈이네요. 네네. 4개 학과 있고 IT는 네.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골프 매니지먼트 학과는 네. 우리나라에 500개의 골프장이 있습니다. 그 골프장마다 종사하는 그 내부의 직종으로는 코스 관리사, 그리고 시설 관리, 그리고 네. 남자 캐디가 있습니다. 코스 관리사라고 그래서 잔디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직종이 네. 있고요. 그리고 내부의 시설을 관리하는
시설 관리팀이 있고 네. 그다음에 고객의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캐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골프 선수를 키우는 게 아니고 네네네. 골프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맞습니다. 그죠? 그러려면 네. 골프에 대해 좀 알기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저희 센터에서는 네. 현재 그 골프에 대한 전반적인 이론과 상식을 네. 교육을 하고 그리고 2차적으로는 현장으로 투입이 돼서 실무 능력을 향상시킨 다음에 그리고 골프장으로 이제 취직을 해서 네. 예, 근무를 하게끔 교육 시스템을 짜야 들으니까 뭐 이미 뭐 취업이 된 아이가 뭐 네. 4명인가 네 명, 벌써 네 명이 4명 지금 정도 취직해서 취업을 네, 했다고요. 네. 사회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동차 정비과도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네. 자동차 정비과는 단순히 정비뿐만이 아니라 요즘 트렌드에 맞춰가지고 요즘은 수입 자동차가 많아졌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고객의 니즈가 높아졌기 때문에 자동차의 덴트, 튜닝, 광택 이 부분도 이제 그 산업 시장의 규모가 크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학생들이 정비와 더불어서 네. 그런 기능들을 습득을 해가지고 향후에는 창업도 가능할 수 있도록 지금 네.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특성화고 공부에서 하는 거와 네네. 똑같은 네. 그 직업 교육을 네, 그거보다 그렇게 좀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혁수 학생 아까 IT 학과라고요, 그죠? 네. 왜 IT 학과 선택했고 어떤 걸 배우면서 재미있나요? 조금 이야기해 네. 줄래요? 원래 평소부터 네.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예, 여기에 IT과가 있다고 해서 네. 했었는데 되게 네. 게임 만드는 것도 재밌고 게임을 직접 신기했어요. 만들어요? 네. 하는 건 쉬워도 만들기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만들 때도 네. 영어도 조금은 알아야 되고 네. 좀 어려운 점은 많은데 네. 신기하고 재밌고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이 하루 종일 기술 교육만 받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예.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루 종일 교육을 받는 게 아니고 저희는 네. 학교 커리큘럼과 비슷합니다. 해서 네. 1교시부터 7교시까지 하루에 하루에, 수업 시간이 네. 있는데 1교시부터 5교시까지는 각 학과별에 맞는 수업이 수업을 진행되는군요. 진행이 되고 네, 네. 그다음에 이제 6교시와 7교시가 있는데 네. 일주일에 2번은 체육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네. 한 번은 또 동아리 활동을 하고 그다음에 예. 2번은 인성교육 활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아이들이 금요일 오후 시운이로 4시 반 정도가 되면 학과가 끝나게 되는데 그때부터는 또 외출과 외박이 허용이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아이들이 자유롭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아니 가보니까 정말 최고의 시설에 최신식 시설인데 그 학교 시설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또 교육과정 외에 금방 소위 이제 학교로 말하면 방과후 그렇죠. 활동이죠. 예. 뭐 그런 부분도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이제 그런 네. 거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우리 네. 옆에 함께 나왔던 우리 이현진 팀장님께서 네. 전담을 하고 계십니다. 네. 그래서 저희들은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좋아할 수 있는 거, 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아이들의 인성을 좀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아주 다양하게 저희들은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례로 아이들과 함께 스님들이 우리 학교에서 말하는 소풍, 네. 이걸 거의 한 달이면 한 번 또는 2번 이렇게 해서 실시하고 있고. 바깥으로 나들이를 그렇죠. 한 번씩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한 번 내지 두 번 이렇게 정도 해서 그렇게 나가고 있고 소풍을 간다. 또 영화 감상도 저희들 네. 계획은 2주에 한 번 정도인데 어떤 네. 때는 실제로 극장을 가기도 하고 예. 또 어떤 때는 저희 강당 보셨죠? 강당, 예. 그 강당에서 또 영화를 정말 상영하기도 좋던데. 네. 하면서 거기서 다양한 직접. 그런 프로그램을 네. 하는데 거기에 이어서 우리 팀장님께서 좀 구체적으로 했던 아니 그 몇 왜냐하면 가지를 제가 좀, 아까 이제 그 교육과정 외에도 가서 보고 또 보내주신 또 자료를 좀 보니까요. 뭐 거기 예스 꿈터 도서관 같은 거잖아요, 네, 그죠? 그렇죠. 또 뭐 기숙사, 빨래방은 물론이고 뭐 탁구장이나 또 뭐 당구장, 체력 단련실, 또 활쏘기 그 체험도 했나 봐요. 네네. 네, 또 보니까 요리 경연대회도 있고 각종 또 견학도 많이 가시는 것 같고 네. 뭐 심지어 그 도자공예요? 도자공예. 머그컵 만드는 것도 하고 마술 극단 또 뭐 발 마사지 체험 뭐 모의 법정 또 외부에 또 훌륭한 분들 모시고 좋은 강의도 듣는 것 같고 정말 다채로운 프로그램이고 또 심지어 뭐 탄자니아까지 봉사활 네, 활동을 여름 하셨던 방학 모양이에요. 때는.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 그러면 팀장님이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지금 방금 말씀해 주셨던 저희 네. 센터에서 시행이 됐던 여러 가지 교육을 하게 된 네. 배경은 저희 학생들이 이제 가정 내에서 이런 사회 체험이라든지 네. 활동 그런 교육들을 많이 못 받다 보니까 네.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가 상당히 좁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네. 예, 저희가 저희 센터에 오게 되면은 1년이라는 과정을 함께 하지만 네. 이 1년 동안에 조금 더 큰 세상을 체험을 해주게 하고 싶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다양한 단순한 체험들을 그냥 하고 기술 싶어서 교육만이 아니라 예, 좀 더 세상을 보는 넓게 네, 보는 바라보는 창을 시야를 예, 조금 키워주고 키워주고 싶어서 싶어서, 네. 저희가 다양한 교육들을 이제 접목을 네. 해서 시행을 하게 되었고요. 저희 과별로는 저희가 아까 그 4개 학과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4개 학과에서 학과별로 그 산업 규모가 큰 박람회가 있습니다. 아, 예를 네. 들어서 IT 학과는 이제 굿게임 쇼를 통해서 네. 저희 학생들이 만드는 게임이 좋아하는 게임 그리고 이제 심지어는 초등학생까지 그 게임을 만들어서 네. 출품을 하거든요. 네. 그런 게임의 시장 규모를 보면서 또 긍정적인 동기부여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골프 매니지먼트과는 네. 저희가 이제 골프 산업 박람회를 통해서 골프 산업 규모 자체가 얼마만큼 큰 산업인지에 대해서 시각을 좀 깨워주고요. 네. 그 다음에 체험 활동으로는 저희가 그 KLPGA라고 큰 여자 선수권 대회가 있습니다. 네. 그 선수권 대회를 저희가 직접 그 갤러리로 참관을 해가지고 골프장 시설 견학도 하고 그리고 골프 게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거기에서 캐디라든지 코스 관리사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그런 부분 시야를 좀 넓혀주고 동기부여를 하기 위해서 네. 이렇게 체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교과 과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아주 뭐 정말 그 학교 밖으로 아이들을 많이 어떻게 보면 데리고 다니면서 동아리 활동이나 봉사 활동, 견학도 뭐 보니까 여러 곳을 갔더라고요. 예. 그죠? 뭐 심지어 국회도 오고 또 뭐 예. 건국대도 갔더라고요. 예. 건국대는 혁수 친구 같이 갔어요? 건국대는 안 갔어요? 건국대는 이제 골프과에는 건국대 골프학과가 있습니다. 그 골프학과만 갔군요. 네네. 예, 예. 그래서 그런 교육 이제 중간중간에 또 요즘은 이제 어쨌든 요새 인성교육이 좀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S센터 보니까 또 나름대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그 인성교육도 하고 있네요. 어떤 네.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나요? 학생들이 네. 센터를 졸업 후에 사회에 그 정착을 하려면 직장 생활하면서 가장 필요한 게 인성교육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왜냐하면 학생들보다 더 나이 많은 어른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되는데 집에서 예의를 갖춰서 말을 네. 하는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하는 게 어른들과 소통하는 방법인지에 대해서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뭐 예절 교육, 그래서- 심지어 뭐 인사 예절 교육까지 네네. 시키던데. 네. 네, 가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학생들이 네. 상처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자존감이 상당히 낮습니다. 네. 그래서 자신감 있게 자기의 네. 의견을 표현을 할 줄을 몰라 해서 아. 저희가 언어 스피치 교육부터 발성 연습 네. 그리고 직장 내의 예절 교육 그리고 이제 취업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직접 자기소개서 그리고 실제 면접까지 보는 그렇겠네요. 롤 플레잉 연습을 네. 지속적으로 시키면서 네. 학생들에게 조금 더 자신감을 향상시켜주고 사회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그런 포인트를 맞춰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성교육 중에 보니까 중심되는 게 멘토링, 뭐 체험 네네네. 활동이던데요. 예. 네네. 그 학과별로 체험 활동이 있기도 하고 네. 저희 학생들이 보통 이제 고등학생의 나이거든요. 네. 예, 근데 그 학교를 좀 조기에 그만뒀기 때문에 네. 학생들이 학교 다닐 때의 추억이 없어요. 네. 예, 그래서 학생들과 함께 똑같이 단체복 맞춰 입고 저희가 이제 수련회를 가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11월 교복, 달에는 이 지금 네. 학교 다니는 애들은 교복이 좀 싫은데 사실 교복 입은 아이들이 네. 또 부럽기도 할 부러울 수 거고요. 있겠죠. 네네. 또 금방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또 너무 일찍 학교를 그만둬서 네네. 또 뭐 수학여행이라든지 어떤 단체 활동 못 간 네. 거에 대한 보니까 뭐 심지어 동물원 못 간 아이들도 있고 네. 뭐 지하철을 처음 타보는 아이들도 있다면서요. 네네. 네. 저희 학생들에게 네. 저희 선생님과 학생이 멘티가 되어서 네. 어디를 가고 싶은지를 이제 조사를 해봤습니다. 네. 그랬는데 저희 학생 중에 서울에 사는 친구인데도 불구하고 네. 어린이 대공원을 한 번도 못 가봤기 때문에 네. 거기를 가서 코끼리 열차를 꼭 타보고 싶다라는 게 소망인 친구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아주 소박한 꿈이었는데 네. 그걸 이루지 못했으니까 네.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드렸나요? 네, 함께 선생님이랑 같이 아. 코끼리 열차도 함께 탔고요. 근데 그 아이의 그 가정 환경은 네.
부모님이 이혼을 해서 엄마는 네. 안 계시고 네. 아버지께서 이제 그 돈을 생계 때문에 벌러 바쁘시니까. 생계를 네. 위해서 예. 돈을 벌러 나가시는데 버스 운전을 하셨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새벽 일찍 나가셔서 늦게 귀가하시는 경우도 많고 해서 네. 학생이 집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그런 가정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험 활동을 못했던 그런 그러니까 어린 시절 뭐 케이스였습니다. 거의 사실 집에 그냥 방치돼 있었던 네네네. 아이니까 네. 그 아이가 뒤늦게라도 어쨌든 네네. 놀이공원도 가서 소박한 꿈도 이루었고 네. 또 뭐 지하철 못 타본 아이는 지하철도 타봤나요? 그 네. 조금 아까 말씀하신 그 예. 지하철 못 네. 타본 거 제가 에피소드 예. 하나를 말씀을 드려볼까요? 예. 한 번은 저녁인데 전화가 왔습니다. 돈을 좀 빌렸으면 하겠다고 학생이. 근데 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세 명이서 2만 원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수원에서 네. 인천을 가야 되는데 네. 갈 수 있겠느냐고. 그러니까 지하철비가 얼마인지 모르는 거죠. 아. 근데 더 좀 황당했던 거는 지하철을 타는데 네. 주민등록증이 있어야 되냐고 묻는 아. 그 친구도 있었습니다. 네. 무슨 비행기 타는 것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근데- 아이가 이제 왜 그걸 가졌냐면 네. 그 아이를 데리고 제주도를 저희가 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근데 제주도는 꼭 학생증이나 신분증이 꼭 필요하니까 네. 그때 그렇게 강조를 했더니 네. 지하철을 타는데 그게 필요하냐고 하는 그런 친구들도 그만큼 또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자기 지역에 마을에 갇혀서 좀 살았고 그만큼 어른들의 관심이 좀 부족했었던 네. 그죠? 좀 방치됐던 우리 학교 밖 청소년들이었군요. 그래서 그렇기도 하고. 선생님 조금 그래서 그 금방 그 멘토링 여행 이야기 좀 예, 해주실까요? 그래서 네. 이제 우리 아이들이 조금 아까 우리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우리 아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할 때 이 아이들은 정이라는 거였습니다. 아, 제가 지금도 기억 남는 하이 중에 하나는 올 설이었어요. 저희가 네. 이제 12월 17일 날 개관을 하고 네. 설이 1월 달이었나 2월 초였는데 예, 저희들이 이제 그 학생들의 부모님에게 전화를 드립니다. 네. 그래서 이 아이가 이번 이렇게 설을 맞아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데 네. 가도 되겠죠? 하는데 네. 한 부모님은 안 오면 안 되겠습니까? 아.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친구가 울면서 네. 저에게 전화가 끝난 다음에 한 얘기는 선생님 제가 3년 만에 집에를 가려고 하는데 못 오게 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부모님이 보고 싶어서 가고 싶은데, 부모님은 아직 맞이할 준비가 덜 된 그러니까 건가요? 그 학생이 네. 잘못한 것도 없잖아 있겠지만은 네. 나중에 알고 봤더니 네. 부모님이 이혼을 했고 네. 그 이혼한 속에서 새로운 아버지를 봐야 되는 그것이 엄마 편에서도 네. 편치 못하고 하니까 불편했습니다. 안 왔으면 좋겠느냐는 이런 네.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저희들이 그 아이들에게 아까 했듯이 선생님 한 분과 아이들 둘 그래서 3명씩 해서 멘토링 여행을 3박 4일 동안 아, 큰 돈을 들여가지고 예. 한 팀당 거의 한 150만 원 이상씩을 주면서 예. 아이들하고 멘토하고 원하는 데를 한번 정해봐라 했더니 전국 곳곳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주도도 2팀이 갔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또 예. 동물원 뭐 이렇게 해서 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그 멘토링 여행을 3박 4일 동안 1월 27일부터 30일까지 했었는데 그때 아이들의 그 어떤 표정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완전히 풍선 같았겠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 예. 조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하철비가 얼마인지도 모르는 이런 예. 아이들이 비행기를 타고 간다는 그거에 대해서 며칠 잠을 이루지 못하고 예. 그러는 거 광경을 보면서 아 정말 우리 아이들에게는 정말 따뜻한 정이 정말 필요하겠구나 싶어가지고 저희들이 멘토링 여행을 했고 그 이후에도 그래서 멘토링 여행을 몇 번 당일로 갔다 오는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결과에 저희가 이제 요 다음 주 수요일 날 예. 11월 11일부터는 또 2박 3일 전체 학생들을 데리고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수학여행도 하신다고요. 가게 돼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 시절 어떻게 보면 사랑을 듬뿍 받아야 되는 아이들이 이런저런 가정적인 사유로 그렇지 못한 아이들, 그죠? 또 나름대로 그래서 마음의 상처도 있고 또 정말 그래서 가족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여행 가보는 게 엄청난 큰 꿈이었을 텐데 그렇죠. 예, 그걸 어쨌든 여기 예스센터에 와서 꿈을 이룬 거네요, 그죠? 어떻게 혁수 학생도 그 멘토링 여행에 같이 참여했나요? 크게 간 거에는 참여하지 못했는데 네. 과별로 네. 작게 간 건 가봤어요. 네. 그리고 지금 센터장님 말씀 들으니까 다음 주부터 수학여행이 계획되어 있다고요? 네. 네. 지금 어떤가요?
되게 지금 네. 비행기도 못 타보고 제주도도 못 가봐서 네. 가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 기대되고. 아, 이번에 이제 그럼 제주도를 처음 가게 되는 거고, 그다음 비행기도 그럼 처음 타는 거겠네요? 네. 아, 그럼 엄청난 큰 충격적인 체험이 될 겁니다. 기대해도 며칠 잠을 못 자겠는데요.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 두 번째 뭐 봉사활동을 또 주로 하고 계시던데요. 예. 저희가 오히려 베푸는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에 대해서도 네. 일깨워주고, 그리고 또한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체육교사 선생님께서 발 마사지를 가르쳐 네. 주셔가지고요. 네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지역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네. 발 마사지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지금 혁수학생도 참여하고 있죠? 네. 어떤가요? 직접 그 발 마사지 배우는 건 쉬운가요? 아, 배우는 건 어느 정도 괜찮게 네. 배우고 있고요. 네. 그리고 한번 가서 마을 지역 주민들, 어르신들 가서 발 마사지 해주니까 어때요? 네, 갈 때마다 매번 반갑게 맞아주시고 네. 그래서 좋고요. 네. 이제 하고 나서 네. 되게 시원하게 받으시는 모습들 보니까 네. 되게 저도 행복하고 보람 있었어요. 좋은 기술이네요. 그 뭐 저는 직접 해보진 않고 그냥 뭐 옛날 할머니 또는 어머니 이렇게 어깨에 주물러드리고 그런데 발 마사지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굉장히 시원할 것 같은데 좋은 또 어쩌면 뭐 기술이네요, 그죠? 봉사 기술 어디 누구에게나 베풀 수 있는 좋은 기술인 것 같아요. 뭐 돈도 안 들고. 요 다음에 시간 기회가 되면은 저희 팀들이 와서 네. 우리 위원님과 모든 분들에게 발 마사지를 한번 제가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센터에 언제 한번 네. 강의를 한번 가서 네. 저도 좀 발 마사지 아유, 기술을 네. 좀 배워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 않습니까? 명사 특강이나 뭐 다양한 현장 체험 활동 이 부분도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 저희 그 학생들이 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네. 나이가 어린 만큼 경험이 많지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외부에 그 명사분들을 모셔서 좀 살아오시면서 힘들었던 과정을 이겨내고 네. 네. 성공을 하시기까지의 이런 과정들을 그 강연을 들음으로 네. 인해서 학생들이 조금 더 용기를 가질 수가 있고 꿈과 희망을 네. 가질 수 있도록 명사 특강을 기획을 하고 있고요. 예. 최근에는 이제 석봉 토스트의 김석봉 대표님께서 오셔서 네. 그 토스트 장사를 하면서의 성공하기까지 네. 그리고 힘들었던 3등을 통해서 저희 학생들에게 조금 더 꿈과 희망 그리고 용기를 가지고 도전을 하라고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인의 이제 체험이나 네네, 성공 사례를 맞습니다. 얘기해 주신 거네요. 네네. 네. 그러니까 저희 학생들이 상당히 이렇게 아. 귀감을 많이 받았고요. 네. 그리고 정말 그런 좀 훌륭한 강의를 네.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용기를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판소리도 네. 저기 하시는 분도 초대했던 모양이죠? 네. 아니 어떻게 저희 센터장님 이렇게 다양한 그 프로그램을 이렇게 준비하고 기획하고 하시는 건가요? 네,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학교에 있었을 네. 때와 지금 우리 예센터하고는 이제 그 환경이 네. 아주 많이 차이가 납니다. 네. 그런 속에서 우리 친구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 자기 자신을 억제하는 것이 좀 약해요. 네. 더 쉽게 말하면 이 분노의 표출이 네. 쉽게 되다 보니까 네. 다들 좀 상처도 네, 있고 우리 분노하는 기술 마음도 배우는 있어서 것도 좋겠지만은 네. 기술보다는 우리 아이들에게 먼저 어떤 치유 인성을 차원에서 다듬어 줘야겠다. 네. 네. 지금 현재 저희들이 취업 나간 친구들도 보면 다 그 인성이란 면에 포인트가 줘서 나가지 네. 특별하게 무슨 기술적으로 자격증이 몇 개 돼서 네. 나간 친구는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또. 그래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시키기 위한 한 과정이니까 분명히 기술도 필요하지만 기술 이전에 아이들의 어떤 마음의 안정, 네. 분노의 조절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제 인성 쪽으로 많이 이렇게 아니 어떻게 보면 정말 이 예스센터가 학교보다 더 훌륭한 교육기관인 것 같아요. 그럼요, 실제로. 왜냐하면 학교는 지금 물론 좋은 학교, 잘 되는 학교도 있지만 많은 학교들은 사실 입시 학원화돼서 오로지 그냥 공부 마치 그 동물들을 양계장에 닭들을 모아놓고 모이만 주고 너희들은 알 맞나 이런 것처럼 그냥 뭐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오로지 공부 이렇게 해서 애들이 너무 힘들어하는데요. 그런데 지금 예스센터 보니까 비록 한때 상처도 받고 그런 아이들이 모였지만 뭐
기술도 가르쳐주고 또 공부도 원하면 가르쳐주고 저는 그거에서 그친 줄 알았는데 그 밖에 또 뭐 플러스 알파가 엄청 많네요. 예. 그죠? 혁수 학생 할 이야기가 좀 많을 것 같아요. 직접 경험해 보니까. 네. 그런 어떤 체험 교육이나 견학이나 다양한 교육 받으면서 어떤 느낌을 받아요? 이제 체험 활동 같은 경우에는 네. 나가면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도 많고 재미도 네. 있어서 좋고요. 네. 이제 강사님이 오셔서 강의해 네. 주시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석봉토스트 대표님이 오셔서 강의해 주셨을 때는요. 네. 이제 석봉토스트 대표님이 그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기 목표를 향해 노력하셔서 이렇게 성공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어려운 상황도 아니었을 뿐더러 네. 더 노력할 수 있는 시간이 많으니까 네. 이제 목표를 향해서 더 노력한다면 저도 그만큼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느낀 점도 많고. 김석봉 대표님의 강의가 많이 도움이 됐군요. 그죠? 네. 팀장님 이렇게 정말 그 예스센터에서 굉장한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이제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하나하나 맞춰서 맞춤식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더군요.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지금 우리 아이들이 상처가 많은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아까 센터장님 말씀처럼 다소 분노도 있을 거고 또 마음을 쉽게 열지 않는 것도 있을 건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그러면 진행하나요? 전문 상담. 처음에 네. 학생들을 만나고 나니까 네. 학생들이 분노 조절 좀 장애가 많았습니다. 아무래도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라 네. 학생들이 가정을 선택할 수가 없었잖아요. 네.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자랄 수밖에 없었고 하다 보니까 부모에 대한 원망도 있고 뭐 원망, 학교 가서 또 네. 제대로 사랑받지 못해서 네네. 학교나 사회에 대한 네, 원망이나 사회에 대한 분노가 원망과 있었겠네요. 분노 예, 이런 예. 부분이 가득 차 있어서 네. 저희가 어떤 것들을 더 도입을 해서 학생들의 그 마음을 좀 응어리진 부분을 풀어줄까 고민을 네. 하다가 전문 심리 상담 선생님들을 모셔서 네. 주 1회 정도 학생들과 심리 상담 치유를 통해 가지고 학생들의 응어리진 마음을 조금 더 풀어주고요. 그러네요. 궁극적으로는 회차가 거듭될수록 이제 부모님과의 갈등 관계를 조금 좁혀가면서 부모님과 연계해서 가족 회복을 지금 중점으로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상처가 물론 이제 이런저런 상처가 있겠지만 네. 부모님과의 관계가 순조롭지 못한 아이들이 꽤 있는 거군요. 예. 생각하시는 것보다 무척 많습니다. 많아요. 그래서 네. 어쨌든 부모님과 관계 회복 네. 이것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네요. 네, 그래서 저희가 어버이날 네, 네. 행사로 네. 부모님들을 초청해서 모셨습니다. 예, 예. 모셔서 한때는 이제 가정에서 문제가 발단이 되어서 학생들이 방황하고 청소년기 방황을 했지만 한때 속을 썩였던 이제 아들이지만 그날 하루만큼은 부모님에게 자기 속마음을 정말 고맙고 사랑한다는 그런 편지를 쓰고 부모님도 정말 이렇게 표현을 다 못하신 부분들을 편지를 네. 써서 서로 간에 편지 낭독도 하고 그리고 가슴에 카네이션도 달아드리고 그리고 부모님께 발 마사지 배운 거를 직접 부모님께 발 마사지를 해드렸어요. 아마 처음 해보는 발 마사지였을 거고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응어려졌던 마음을 정말 조금 더 끌어안아주는 그런 시간도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계속 가슴 속에 이렇게 네. 얼음장처럼 쌓여 있던 게 봄눈 녹듯이 네. 그 앙금을 씻어내는 그리고 네. 부모님과의 마치 이상가족 만난 네. 것처럼 극적인 상봉을 통해서 어떤 화해 뭐 네. 거기까지 갔나요? 어때요? 네. 혁수 학생 친구들 그날 부모님하고 만난 거 옆에서 지켜보니까 그날에 네. 되게 부모님들하고 사이도 네. 좋아 보였고 예. 되게 얘기도 많이 하면서 되게 사이가 좋은 것처럼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주 뭐 감동의 도가니였겠어요. 그죠?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명약이다. 이 말이 아주 가슴에 확 와닿습니다. 그래도 지금이라도 부족한 그 사랑을 어쨌든 예스센터에서 선생님들께서 채워주시니까 정말 저는 보면서 그래도 어떤 사막의 오아시스, 갈 길 잃고 방황하는데 예스센터에 와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듭날 수 있는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할 수 있는 좋은 그 기회를 맞이했다는 점에서 혁수 학생이나 여기 지금 예스센터에 온 청소년들은 행운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사실 해봤어요. 그죠? 그래서 오늘 어렵게 나온 이제 혁수 학생한테 중점적으로 몇 가지 묻겠는데요. 한번 우선 지금 생활하고 있는 예스센터의 생활이 좀 어떤지 좀 묻고 싶어요.
근데 지금 생활하고 있는 데는 네. 전체적으로 만족하고 있고 네. 재밌게 느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점이 좀 특히 만족스러운가요? 네. GTQ 자격증 시험 공부라던가 네.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할 수 있는 점에서 더 좋고요. 네. 그리고 수업 내용도 선생님들이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니까 되게 편하고 더 자세히 배울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그런 학교도 전에 다녔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학교 수업은 단체를 여러 학생을 놓고 그냥 약간 주입식 교육이었는데 여기는 지금 혁수 학생 한 명 놓고 사실상 맞춤식으로 하는 셈이네요. 네. IT과가. 네. 네. 어떻게 근데 이제 그 예스센터에 오게 됐는가? 예? 어떻게 알고 왔고 뭐 그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제가 잠깐 한때 잠시 방황하다가 네. 이제 소년원에 가게 됐었는데 네. 거기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예스센터를 알게 되었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알게 되었는데 또 거기서 제가 또 그 프로그래밍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컴퓨터 그래가지고 프로그램에 네. 예, 관심이 평소 많았다. 네. 많고 네. 이제 다시 집에 가면 제가 공부도 되게 흐지부지 할 것 같고 네. 제가 목표한 바를 못 이룰 것 같아서 네. 센터에 오게 되었는데요. 예. 이제 센터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원래 다니던 학교보다 더 다른 점이 많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선생님들이 각자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부분 맞춤식으로 이제 네. 가르쳐 주는 거. 그 점이 굉장히 좋고요. 또요. 활동들이 많으니까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뭐 보니까 그냥 기술 교육만 열심히 지금 하는 게 아니라 뭐 검정고시도 봤다면서요. 네. 네. 이제 검정고시 같은 경우에는 네. 모든 활동이 끝나고 저녁 먹은 이후에 선생님들이 피곤하실 텐데 한 가지 한 과목 이제 가르쳐 주시면서 스프리까지 해주시니까 이제 네, 이제 8월 달에 시험을 그렇게 보게 됐는데 검정고시를 준비해서 공부해서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됐어요? 합격했어요? 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러면 대학생이 되나요? 네. 네. 대입 수시 1차에 원서를 넣어봤는데 결과도 좋게 나와서 좋았어요. 아 지금 그럼 대학에 합격한 상태예요? 네. 아 그러면 수시에 응시를 한 모양이죠? 네. 그러면 지금 혁수군이 지금 나이가 18살. 18살이면 만으로는 17살. 97년생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일반 고등학생보다 더 빠르게 빠르죠. 지금 대학 진학을 한 셈이 됐네요. 네. 예. 네, 가서 저희가 처음에는 예. 그 검정고시에 그 주력하는 것보다 직업 훈련, 네. 체험 교육, 그 훈련 교육에 중점이 맞춰져 있었는데요. 저희 학생들이 입학을 하고 나니까 학력이 너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사회에 진출할 때 분명 이 부분들이 학생들의 핸디캡이 될 것이다 라는 네. 생각이 들어서 저희 선생님들과 회의를 통해서 선생님들이 한 과목씩을 다 맡아가지고 하루 일과가 끝난 저녁에 네. 학생들에게 그 과목을 다 공부를 하는데 학생들이 이제 기초 실력이 그 이해도가 낮다 보니까 단어 하나하나까지 뜻풀이를 네. 다 찾아가지고 네. 2시간 가르칠 걸 선생님들은 3시간씩 공부를 해서 들어가서 이제 예. 가르쳤거든요. 근데 정말 고맙게도 저희 혁수하고 네. 이렇게 학생들이 잘 따라왔어요. 어. 이번에 합격을 하고 게다가 이제 대학교까지 예, 수시 전형에 그러니까요. 입학을 해서 정말 뿌듯하고 보람 있겠어요. 예, 그죠? 정말 보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들의 헌신적인 그 네. 열정도 대단했고요. 그래서 그래도 아이들이 뒤늦게라도 자기가 갈 길을 진로를 또 결정하고 열심히 따라줘서 네. 어떻게 보면 혁수 학생 같은 경우는 기숙성 대안학교 안 왔으면 어떡할 뻔했어요. 왔으면 예? 아직도 아마 대학교 입학도 못하고 검정고시 합격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밖에서 방황하고 있을지도 모르고요. 그죠? 네. 그래서 하여튼 어떻게 보면 행운한데요. 혁수군에게는 방황과 시련이 이렇게 또 이 예스센터 와서 이제 생각을 바꾸고 인생이 전환되는 큰 계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 방송을 보는 많은 또 학생들이 고민에 빠져 있고 전에 혁수군처럼 다소 방황하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텐데 그런 학생들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밖에서 방황만 하지 말고 네. 이제 예스센터라는 이제 기관이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개개인의 눈높이에 맞춰서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들이 있으니까 와서 방황만 하지 말고 이제 제대로 목표를 잡고 공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센터장님 보니까 우리가 모두의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우리나라 아이들이 지금 엄청나게 학교를 떠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첫 번째는 물론 가정적인 원인도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뭐 부모와의 갈등이나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그다음에 또 하나가 또 학교를 그래도 그만둔다는 건 학교가 재미가 없거나 그렇죠. 그죠? 학교에서 어쨌든 문제아 취급을 받으니까 난 도저히 학교 못 다니겠어. 그래서 이제 그 다니지 않다 보니까 뭐 스스로 그만두기도 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학교에서부터 쫓겨난 셈이기도 하니까 봐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 뭐 센터장님도 오랫동안 교직 경험을 갖고 계시니까요. 그래서 지금 그 지나친 경쟁 교육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그 학교가 입시하거나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런저런 이유로 학교를 떠나는 학생들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 그 뭐 공교육의 문제점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그 기숙형 대안학교의 필요성 이런 점을 좀 한번 짚어주시죠. 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네. 학교라는 것이 언제인가부터는 네.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했으니까요. 예, 예. 근데 지금 학교라는 것이 정말 아이들의 어떤 인성보다는 그저 대학 입시. 그래도 요즘엔 조금 난 게 아마 우리 의원님도 그랬지만 저희 때는 중학교 가기 위해서 6학년짜리들이 재수를 하고 이랬듯이 네. 네. 그냥 그 입시 경쟁이다 보니까 아이들이 거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까 말씀하셨듯이 가정에서 또 학교에서는 학교에서 부적응하로 이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 아이들이 학교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우리 그 교육 현실이 정말 저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아이들을 그저 성적순으로 말로는 성적은 행복순이 아니에요. 네. 뭐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요. 하지만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런 말을 하지만은 예. 그거는 그냥 형식적인 말일 뿐이고 그렇죠. 실질적으로는 뭐든지 하다못해 가정에서도 성적 심지어는 학교 담임 스님마저도 그러니까요. 다른 방과 경쟁에서 성적 네. 하는 그런 현 시점에서 자꾸 이제 대안학교를 찾게 되는데 이 자리를 빌어서 대안학교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네. 대안학교가 말 그대로 대안학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 참 좋겠는데 네.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대안학교를 보낼 때에도 정말 그 아이들이 학교 안에서 스트레스 받는 그것을 좀 풀어주려고 하면은 정말 그 아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서 학교를 찾아줘야 되는데 네. 우리의 많은 대안학교 중에는 꼭 보면 뭘 강조하고 있냐면 여기서도 네. 어느 대학을 몇 명 갔다고 하는 그러니까요. 이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일부 대안학교가 약간 기형적이고 그렇죠. 물론 다 그런 건 대안학교 아니고 취지가 아니라 그렇죠. 예, 여전히 그러면서- 입시학원식의 그러니까 이제 무슨 얘기를 드리고 대안학교가 자면 있어요. 네. 부모 입장에서 대안학교를 보내려고 할 때 쉽게 보낼 사람은 없어. 고민하다 네. 보내는데 그러면 그때만이라도 정말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랑하는 자기 아들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알아서 거기에 맞게 보내줘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뒤끝에는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서 그래도 어느 대학에 몇 명 갔어 이걸 가지고 따지는 그러니까요. 이런 우리나라 현실이 학부모님들의 교육열은 뭐 대단해서 지금 안타깝게도 우리 청소년들의 사망 1위가 자살이에요. 그렇죠. 그죠? 네. 우선은 그 학력의 어떤 그 기준점이 실은 파괴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 될 때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하셨듯이 약 28만 명의 학생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모르는 그 학생들이 네. 아마 제가 볼 때는 28만이 아니라 2,800명도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그들이 가정에서부터 부모님들도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성장하면서 아, 저 아이는 무엇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네. 기준이 나와야 되는데 그저 천편일률적으로 가서 공부 열심히 해서 우리가 보통 소망하는 어떤 대학에 가서 이거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강요하다 보니까 분노가 쌓이고 부모하고 그렇죠. 관계도 그러다 안 보니까 이제 좋고 부모와의 선생님하고도 갈등이 사이가 생기고, 갈등이 생기고 그다음에 학교 밖 청소년들이 생기는 것이 바로 네. 이제 그런 데서부터 형성되어지는 거겠죠. 우리 오늘 예센터 진행 내용을 학교에서 교육 활동을 보니까 가정에서는 학교에서 저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강요하지 않고 자발적으로 터득하고 아이가 원하는 식으로 해주면 훨씬 더 사실 우리나라 교육이 좋아질 것 같은데 혁수군 안 그래요? 네? 만약에 지금 예센터와 같은 교육 과정이 전에 있던 학교에 있었으면 학교
다니기 싫었을까요? 어? 아마 계속 학교 다녔을 것 그러니까 같아요. 학교들이 저는 이 방송 보면서 학교들이 S센터 가서 교육 방법이나 이렇게 자발적으로 아이들을 동기부여해서 공부든 기술이든 익히게 하는 걸 좀 거꾸로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그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센터장님 어쨌든 2014년 청소년 통계 보니까요. 10명 중 그 2명의 아이들이 혼자서 고민을 해결한다. 그러니까 어떤 고민이 있을 때 누구한테도 상담하지 않고 혼자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그래서 예. 지금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런저런 고민 또는 방황을 많이 하고 있을 텐데요. 그럴 때 그런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고 누구를 찾아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 부분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 한쪽으로 생각하면 자꾸 핵가족화가 되다 보니까 네. 더한 것 같아요. 예. 예전 같으면 할머니에게, 할아버지에게, 그렇죠. 또는 삼촌이나 이모에게 이렇게 할 수 그렇죠. 있는 것을 네. 지금은 할 수가 없고 또 그런 아이들의 공통점이란 부모와의 어떤 갈등이 있는 네. 친구들이니까 네. 부모에게는 이야기할 수 없고 네. 근데다 이제 더 좀 이렇게 사회화된 문제 중에 하나는 자꾸 이 그 개인주의 어떤 네. 생활들. 예전만 해도 우리가 수학여행을 가면 아이들이 카세트 하나를 틀어놓으면 40명이 다 같이 노래를 하는데 네. 요즘에는 그렇죠. 5분도 안 돼서 자기 거 틀어달라고 이렇게 네. 바꿉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 관계가 소원해지고 네. 그러다 보니까 핸드폰이 어쩔 수 없이 그들의 유일한 친구가 될 수밖에 없다 보니까 자꾸 자기 자신의 어떤 정신적인 황폐함이나 이런 게 형성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이거를 그 쉬운 얘기로 청소년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정말로 그들의 마음, 그들의 눈높이에 상담해 줄 수 있는 상담소가 실은 많이 있어서 더군다나 이것이 또 제 생각에는 좀 그냥 이상적인 거겠지만은 네. 동네마다 좀 있으면 좋겠어요. 아. 파출소가 있는 게 아니라 동네마다 상담소가 있어서 청소년 아이들이 쉼터나 그렇죠. 상담소. 밤에도 네. 갈등이 생기면 네. 찾아가면 네. 편하게 이렇게 자기 네. 말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네. 곳이 있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그건 거의 불가능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저부터도 네. 우리 아이들하고 생활하면서도 이 아이들이 갈등이 있을 때 어디로 갈 것인가 갈 데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저부터도 최대한 우리 친구들하고 좀 뭔가 열어서 제 바람이 네. 담임 선생님한테 말을 못해도 나한테 와서 말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네. 아이들하고 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네. 그건 어디까지 제 생각이지 우리 친구들은 또 아니거든요. 그렇죠. 뭐 그러니까 지금 네. 사회자님께서 질문한 것 중에 가장 지금 당황스러웠던 질문이 지금 질문이에요. 이 그래요? 아이들이 네. 어디를 가서 그들의 상담을 내놔야 될까 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저부터도 있을까? 지금 예. 확연하게 어디를 가면 네, 되겠다는 그러니까요. 그것이 서질 않고 요즘 아이들이 이제 형제도 적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 없으니까. 더불어 네. 함께 사는 그런 공동체 생활 익숙하지 않으니까 특히 혼자 놀이의 진수 있잖아요. 그죠? 네. 그 혼자 생각하고 혼자 고민하고 혼자 또 행동하는 이런 게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 아까 말씀대로 네. 예. 집안 학교 밖으로 나가게 된 아이들이 예. 많아지는 예. 결정적인 이유죠. 충동적으로 또 그렇죠. 행동도 거기 뭐 하고. 예를 친구라도 아까 말씀드린 이모나 할머니라도 있으면은 그걸 자중시켜 줄 텐데 그건 못 이기니까 네. 결국 나가게 네. 되는 그런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어쨌든 이제 그런 그 고민이나 방황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또 학교는 그만뒀고 지금 어떻게 보면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상당수인데요. 그렇죠. 그러면 이런 아이들이 S센터와 같은 이 기숙형 대안학교 도움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지금 이제 저희가 그 홍보를 지금 네.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예스센터만 해도 그 문호를 확 개방해서 네. 학생들을 이렇게 받아들이기에는 약간의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그것은 왜 그러냐면 네. 우리 친구들이 좀 이렇게 잠시였지만 네. 그런 어떤 방황을 거쳐서 네. 또 본의 아니게 또 세상과 단절이 됐던 시간들이 있었고 네. 그런 속에서 또 나왔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네. 우리 친구들의 또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을 수 있겠고 네,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호해 주려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강하게 이렇게 세상에 우리 센터는 이런 곳이라고 어필을 할 수가 없었는데 예. 이제 지금 한 지난달부터 시작해서는 좀 이거를 이제 서서히 문호를 개방해서 한 1년 하려고 정도 합니다. 지났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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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저희 이런 경우는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은 이 인터넷이라는 게 참 많이 발달돼 있으니까 네. 답답할 때는 그들의 고민을 그런 어떤 인터넷
정보를 통해서 찾아도 충분히 찾을 수가 있을 그러니까요. 어쨌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본의 아니게 집을 떠나고 학교를 떠나서 지금 길거리를 헤매는 아이들이 부지기수인데 이 아이들이 혁수군처럼 이렇게 기숙형 대안학교에 안착할 수 있다면 어떤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텐데 그렇다고 뭐 예스센터에 특별히 뭐 자격 요건이 있는 건 아니죠? 그렇죠. 자격이라면은 네. 뭐 굳이 자격을 따진다면은 예. 남자라는 거 하나만 자격이 아, 주어집니다. 지금 남자아이만 받고 있나요? 저희 센터는 이제 남자 친구들만 해서 지금 그런가요? 연령대는 네. 지금 16세부터 네. 22세까지의 예. 남학생만 지금 받고 있군요. 예. 저희 센터에 와서 예. 같이 생활할 수가 있겠고, 그다음에 지금 이 기회를 통해서 저희들이 그 법무부 산하의 그 네. 소년보호협회, 아까 말씀드린 한국소년보호협회 네. 산하에 네. 전국에 8개의 생활관이 있습니다. 또 네. 거기에는 이제 네. 여학생들만 있는 뭐 안양 생활관이나 이런 것들이 있듯이 네. 그렇게 하시면은 전국 어디서라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힘들어하는 그런 우리 그러니까요. 친구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갈 걸 몰라 방황하는 그 어떻게 16세에서 22세 남학생들은 이 방송을 보고 좀 이렇게 그러니까 여학생도 됩니다. 그냥 예센터만 안 될 뿐이지 여학생은 또 여학생들만 그러니까요. 함께하는 그런 또 것도 있으니까. 기숙형 대학교를 대안학교를 찾아주시고 또 뭐 여학생만 아마 이렇게 받는 또 기숙형 그럼요. 대안학교가 있을 것 같고요. 있습니다. 또 네. 나중에 좀 어느 정도 뿌리 내리면 네. 조금 그 확대해서 또 여학생도 더 받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죠? 그렇죠. 예. 예. 오늘 어쨌든 그 세 분 모시고 진행하다 보니까 지금 시간이 뭐 주어진 시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끝으로 좀 우리 강조하고 싶은 얘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를 우리 혁수 학생부터 한번 해주실까요? 네, 이제 이 방송을 보고 있는 네. 분들이 계시다면 만약에 보고 있는데 만약에 갈 곳도 없고 방황을 하고 있다면 이곳에 와서 한 번쯤 자기 목표를 찾아보는 것도 좋겠다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네. 우리 팀장님. 네. 어떻게 보면은 저희 청소년들의 문제를 떠나서 지금 이 시대의 가정 환경 자체가 이혼율과 맞물려 가지고 저희 학생들이 많이 방황을 하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 또한 마음이 너무 우리 학생들 바라보면서 애석하실 텐데요. 가정 내에서만 고민하지 마시고 저희 예스센터를 찾아주시면은 저희 학생들 부모님의 집에서 갈등이 있거나 부모님들이 정말 마음은 다가서고 싶지만 케어가 안 되었던 우리 자녀분들을 믿고 저희 센터에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지 도와서 사회에 안전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인 시선 또한 우리 아이들 문제아로만 봐주지 마시고 정말 한때는 방황하지만 이 아이들을 잘 케어하면 정말 우리나라의 훌륭한 인재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을 따뜻한 시선으로 좀 더 끌어안아 주시고요. 그래서 더욱 건강한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문제아와 문제 학생은 없습니다. 알고 네네. 보면 문제 부모와 문제 네. 어른이 있을 뿐이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 센터장님이요. 예. 예. 할 얘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이 부분은 제가 간략하게 메모를 좀 했습니다.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우리 청소년들이 사회에서 부적응과 사회적인 편견, 낙인 등으로 사회에 정착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소년을 태어난 후에도 돌아갈 집도 맞아줄 가족도 없어 어쩔 수 없이 재범을 다시 또 소년원에서 그리고 교도소로 갈 수밖에 없는 청소년들을 수없이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고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하던 때가 저에게는 있었습니다. 예. 꽃도 피워보기 전에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 꿈도 없이 살아가는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뭔가 꿈을, 소망을 그들에게 꼭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네. 그러던 중 작년 12월 우리나라 최초로 사회정착센터인 우리 예스센터가 설립되어서 보호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게 되었으니 그동안의 저희 작은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 같아서 참으로 기뻐했었습니다. 예. 불안한 환경 속에 천하보다 귀한 우리 예스센터의 영혼들이 우리 예스센터를 만나서 그들의 꿈과 희망을 키우고 먼 훗날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친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저희 스님들은 작은 힘이나마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예. 언젠가 우리 센터 아이들이 인성을 잘 다듬고 열심히 기술을 배우고 익히면은 그들에게 취업의 문은 자동적으로 열릴 것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건강한 사회인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의 노력만으로는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그들을 정말로 부모의 마음이 되어서 네. 따뜻하게 감싸주고 이해해 줄 때 분명히 그런 우리 친구들의 꿈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먼 발걸음 해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가정에서 부모님의 사랑을 흠뻑 받으며 자라야 할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를 다니며 즐겁게 공부를 해야 될 아이들이 이런저런 말 못할 이유로 집을 나오기도 하고 학교를 그만두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교 밖 청소년들의 숫자가 이루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공교육을 튼실하게 해서 학교를 그만두는 학생들이 없도록 노력해야겠지만, 그러나 이미 학교를 그만둔 아이들도 여전히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입니다. 학교를 그만두었다고 해서 우리 사회의 아이가 아닌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학교 밖 청소년들은 사실상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시피 합니다. 이제라도 방황하는 불우위기 청소년들이 우리의 멋진 꿈나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의 관심과 사랑이 분명히 필요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 뜨거운 관심과 사랑으로 학교 밖 청소년들의 인생이 거듭나고 놀랍게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방송한 예스센터의 사례로도 잘 알 수 있었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스센터와 같은 대안학교 및 여러 기관들이 전국적으로 많이 생겨나서 이 시대 불우위기 청소년들이 그곳을 통해서 상처받은 마음을 치유받고 올바른 진로도 설정하고 기술과 학업도 익혀서 건강한 성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국가와 사회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큰 관심을 보일 때라고 생각합니다. 교육 때문에 고통스러운 대한민국을 교육 덕분에 행복한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갑시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국민TV, 국민라디오 그리고 뉴스케이를 응원하시는 분들, 미디어협동조합 조합원 가입으로 힘을 실어주십시오. 그리고 기존 조합원 분들은 월조합비 납부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합원 가입과 월조합비 납부 신청 문의는 홈페이지 국민.tv 또는 서울전화 3144-7737로 연락주시면 됩니다. anymore.